저는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지학부 공공행정 전공의 왕재선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학생은 아마도 학부로 들어와서 이제 2학년 때부터 실제 전공을 선택하려고 선택을 준비하면서 이 전공을 탐색하는 학생일 수도 있고, 또는 대학 진학을 앞두고 나의 진로를 고민하면서 어떤 전공을 할 것이냐라고 하면서 이제 탐색하는 고등학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누가 됐던 간에 이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만나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짧은 강의 시간이지만 우리가 이 행정학이 어떤 학문이고 행정학에서 뭘 배우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향후 여러분들이 어떤 행정학을 전공한 후의 진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행정과 행정학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행정과 정부를 얘기를 했을 때 예전부터 행정과 정부에 대응하는 하나의 또 다른 영역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시장이라는 영역이죠. 그래서 아주 오랜 전부터 이 정부의 영역, 우리가 흔히 말로 하는 공공 영역이라고 하죠. 공공 영역인 정부 영역과 그 다음에 시장 영역 간에는 상당히 많은 갈등도 있었고, 아니면은 어떤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도 했었고, 그 둘 간의 관계, 두 영역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논쟁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논쟁입니다. 정부가 어디까지 뭘 해야 되느냐, 그럼 시장은 뭘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 정부의 역할이 확장이 되면 시장의 역할은 축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각 영역은 서로의 어떤 영역을 갖다가 확장시키거나 이러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해왔죠. 여러 가지 논쟁도 있었습니다. 그 논쟁을 대표했던 게 바로 지금 나온 두 학자들의 논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이에크랑 케인즈의 논쟁인데, 대표적으로 하이에크는 정부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 영역을 확대해서 시장의 활성화를, 자율성을 강조했던 학자인가면, 케인즈라는 사람은 경제학자죠. 케인즈에 대해서 여러분 케인즈 많이 들어봤죠. 결국에는 시장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정부의 역할을 상당히 확장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케인즈라는 학자예요. 그래서 하이에크와 케인즈 간의 어떤 논쟁은 정부와 시장 영역 이 둘 간의 어떤 관계 설정에 대한 논쟁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적인 논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꼭 이렇게 시장과 정부의 역할이 서로 상충되면서 이렇게 서로 간의 역할 확장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만 하고 갈등만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최근에 와가지고 우리 행정학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이 거버넌스라는 표현을 많이 이제 쓰는데, 여러분들도 거버넌스에 대한 표현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즉 뭐냐? 거버넌스는 협치라는 개념이에요. 협치. 즉 시장 영역과 공공 영역, 요즘 이제 제3의 영역으로서 또 시민사회 영역도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각각의 영역들이, 다양한 영역들이 얼마만큼 조화롭게 서로 도와가면서 그렇게 해서 국가의 일을 처리할 것이냐, 국가를 운영할 것이냐, 이거를 공부하는 게 바로 거버넌스의 개념이고, 최근에 행정학에서 상당히 많이 강조한 거버넌스의 개념, 어떻게 하면 거버넌스를 잘 구축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도 우리가 정부나 행정학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의 과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행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한 가지 길러지는 역량은 조정하는 역량, 서로 같이 협력하는 그런 어떤 역량들이 상당히 많이 훈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행정이라는 것은 과연 그럼 무엇이냐? 행정은 기본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가를 통치하고 국가를 경영하는 거예요. 요즘 국가를 경영한다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들 민간기업 경영하죠? 국가도 경영을 하는 겁니다. 민간기업 경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린 좀 더 스케일 크게, 통 크게 국가를 경영하는 방법이나 어떻게 하면 국가를 잘 경영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학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행정이라는 학문과 행정이라는 영역은 정치라는 영역과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정치라는 영역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국회나 의회가 있죠. 네. 그
국회나 의회와 이 행정이라는 영역, 우리가 정부라는 기관은 상당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죠. 반면에 경영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어요. 왜? 정부를 갖다가 조직하고 그 다음에 관리해야 되잖아요. 각 부처들도 관리하고 예산도 관리해야 되고 그거는 경영학이라는 영역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그래서 행정은 다 학제적인 철학, 정치학, 경영학, 사회학, 심리학, 법학 등 다 학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정학을 전공하시면은 이런 여러 가지 학문들을 접하게 되고 한마디로 박학다식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진로는 공공 영역뿐만이 아니라 민간의 기업에서도 여러분이 가진 행정학적 지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학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행정학은 1727년 독일에서부터 이제 나왔다고 해요. 학문적으로. 관방학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 상당히 오래됐죠. 이 관방학은 국가를 어떻게 하면 잘 경영할 것이냐라고 하는 바이블 같은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에서 좀 더 발전이 되어 왔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그에 맞는 행정학의 여러 가지 영역들이 발전되어 왔다. 아주 대표적으로 요즘 여러분 뉴스에서 봤을지 모르지만 한국판 뉴딜이라고 정부가 얘기를 했죠. 이 원조가 뭐예요? 1930년대 미국에서 대공황이 일어나서 뉴딜 정책이 있었어요. 뉴딜 정책에 뒷받침하기 위한 학문 영역으로서 여러 가지 통치 기능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베트남전 참전을 했을 때 우리가 아직 못 살았을 때였거든요. 외환도 벌어야 됐고 좀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떤 베트남전 같은 그런 어떤 베트남전에 참전하기 위한 결정을 했을 때 그때 그것을 뒷받침했던 이 행정학의 학문 영역이 또 있고요. 그 다음 우리에게는 상당히 아픈 기억이죠. 우리가 경제 위기를 겪었죠. 97년에 IMF를 겪었을 때 그때 그 IMF에서 주장했던 것들이 신자유주의라는 거였어요. 신자유주의. 결국은 이 신자유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뒷받침하는 학문으로서 신공공관리론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행정학이라는 학문은 시대적인 흐름과 맥을 같이 해서 발전해 왔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행정학을 전공했을 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역량 중에 하나는 이 현상들을 통찰력 있게 판단하고 분석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행정학에서 공부를 하면 그런 능력을 기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행정학의 학문 구조는 이렇습니다. 요즘에 행정학이 있고 더 요즘에 많이 학교마다 상당히 다른 영역의 행정학들이 있어요. 경찰행정, 소방행정, 복지행정, 그다음 무슨 보건행정, 기타 등 무슨 행정. 이 모든 것들은 다 행정학이라는 학문에서 나온 서브 학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학은 기본적으로 이런 경찰, 소방 이런 행정들을 다 포괄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어떤 영역이든지 진출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행정학을 배우는 이유, 결국에는 문제 해결, 어떻게 하면 좋은 정부를 만들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데 현실적으로는 뭐냐? 직업교육으로서의 행정학, 즉 우리가 어떻게 관료로 나가서 공직에 진출해서 이런 좋은 정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거는 바로 공직자로서 우리가 공직에 들어갔을 때 가능한 얘기겠죠. 그래서 행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공직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 행정학 전공에서도 이런 공직에 진출하고 있는 공공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한민국 행정부 조직 보셨나요? 이건 중앙정부의 조직이죠. 이게 세종청사라고 있죠. 이게 중앙정부. 여러분 나중에 행정학 전공에서 공직자가 되면은 여기서 근무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정부 조직이 이렇게 많아요. 지금 현 정부의 정부 조직이 엄청 복잡하죠. 그만큼 국가가 하는 일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정부가 중앙정부만 있냐? 지방정부도 있어요. 강원도청, 우리 학교 옆에 있는 삼척시청. 이 다 여러분들이 공직자가 됐을 때 진출할 수 있는 어떤 직업군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현재 우리나라의 공무원 현황들을 보면 이렇게 공무원들이 많아요. 100만 명이 넘어요. 여기에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이런 데에 공무원들이 다 있고 우리가 주로 많이 아는 공무원들은 여기 행정부에 있는 공무원들을 많이 얘기를 하죠. 아까 중앙정부에서 얘기하는 국가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지방직 공무원. 그러나 여러분들이 행정학을 전공해서 공직자가 되고자 한다면
행정부뿐만이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선관위 이런 데로도 충분히 공직자로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 요즘 공직이 상당히 인기가 있죠. 여러분들 여기 신문기사를 한번 봤는데 보통 보면은 17, 18, 19년도에 공직자가 해마다 신규 채용하는 공직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학을 전공해서 그에 맞는 공직자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시험을 통해 가지고 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은 앞으로 상당히 많은 채용의 문이 열려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간디가 말한 7가지 악덕이 있다고 그래요. 철학 없는 정치, 도덕 없는 경제, 노동 없는 부, 인격 없는 교육, 인간성 없는 과학, 윤리 없는 쾌락, 헌신 없는 종교. 우리 행정학에서는 아주 기본적으로 국가를 통치하고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철학, 기준 이런 것들을 세워주고자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행정학에 들어오셔서 미래의 국가 경영자로서 훈련도 받고 철학을 가지고 좋은 정부를 만드는데 하나의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로서 양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